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민자의 15%가 떠나고 있는 위기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보다 나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혹시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민을 떠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시장조사 전문기업 트렌드 모니터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0명 중 7명이 이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10명 중 8명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은 좀 더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한국 사회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낙원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희망하는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해당 설문조사에서 이민을 희망한 사람의 55.1%는 캐나다를 꼽았습니다. 캐나다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의 이민 희망자들이 이주하고 싶은 국가를 꼽으면 항상 3위 안에는 들어가는 게 캐나다이죠.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전세계 122개국 성인 1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2위가 캐나다였습니다. 1위는 미국이었죠. 재밌는 점은 이민을 희망하는 미국인 응답자들은 캐나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점이고요. 캐나다가 이민 가고 싶은 나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북미에 위치한 영어권 국가이지만 미국보다 훨씬 치안이 좋은 편이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매우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죠. 그런데 캐나다 드림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국가로 재이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캐나다 위기설이 돌고 있을 정도이죠. 캐나다 연방통계청이 1982년부터 2017년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한인들의 재이주율은 22%에 달했습니다. 전체 재이주율을 살펴보면 캐나다 전체 이민자의 15%가 이미 캐나다를 떠났고요. 또한 캐나다 시민권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젊은 이민자들이 캐나다 경험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세부터 34세 응답자 중 30%가 2년 이내에 다른 나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외국인이 정착하기 좋은 나라, 최적의 이민국가로 불리던 캐나다에서 왜 이렇게 재이주율이 높은 걸까요? 오늘 영상은 특히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이유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높은 생활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캐나다 거주자들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재정위기, 경제적 어려움이 된 지 오래이죠. 2023년 12월 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를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꼽은 캐나다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임대료를 비롯한 살인적인 생활비였죠. 많은 이민자들은 더 나은 재정과 커리어를 위해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였고 캐나다에 오면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과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캐나다에선 평균적으로 가계소득의 약 60%가 주거 비용에 들어가는데 캐나다 왕립은행이 발간한 2023년 9월 보고서 기준 이 비중은 토론토에선 80%, 밴쿠버에선 98%까지 커졌습니다. 즉 캐나다에서는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입의 거의 전부를 주거 비용에 써야 할 만큼 집값이 치솟은 상태인 겁니다. 캐나다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인들의 캐나다 부동산 투기 붐이죠. 안 그래도 높았던 캐나다 대도시의 집값은 중국인들이 투기를 시작하며 더 치열하게 올랐습니다. 여기다 공급의 문제도 있었죠. 이민자들이 시골에 갈 리는 없고 대부분은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합니다. 이민자들은 몰려오는데 집은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었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를 받는 데만 열을 올리고 딱히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투기를 막던가 공급을 많이 하던가 두 가지 중 하나는 했어야 했는데 두 가지 전부 그냥 놔뒀죠. 주거 비용뿐만 아니라 식비도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외식비가 특히 사악하기로 유명한데 팁 문화도 있기 때문에 살인적인 음식값에 또 15% 정도 팁을 줘야 합니다. 외식이야 좀 덜하면 되고 집은 어떻게 해결했다고 쳐도 다른 물가도 비싸죠. 식품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월급이 높으니 물가가 비싼 거 아니냐?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주거
생활비가 비싸게 남는 돈이 얼마 없고 평균 임금을 감안해도 비싼 수준이죠. 대표적인 게 통신 즉 휴대폰 요금입니다. 이건 과거부터 나왔던 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통신비가 비싼 나라라고 하면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게 캐나다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은행과 식료품, 통신 등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기업이 대부분 독과점이기 때문이죠. 식품의 경우도 세 개의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형태라 경쟁도 없고요. 새 기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더 올랐고요.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떠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용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일자리는 많고 사람은 없는 게 캐나다의 이미지죠. 그런데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한국도 일자리가 많은 곳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비숙련 단순 노동이나 고된 이들이거든요. 세계적으로 학력 인플레가 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균 학력이 높아진 만큼 캐나다 이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10명 중 6명, 절반 이상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력 또는 경험을 살려 직업을 구하고 싶어 하지만 캐나다 기업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뽑길 원합니다. 해외 경력이나 해외 자격증은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경력이 있음에도 캐나다에서는 아예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일례로 한 남성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수년간 IT 관리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지원한 회사에서는 캐나다 현지 경력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직장에 다녀야 했죠.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자기가 살던 국가보다 급여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많다고 해도 막상 집값과 물가를 경험하면 더 적게 받는 것이나 다름없죠. WOK 워크도 문제가 되고 있죠. 워크는 쉽게 말해서 요즘 말이 많은 정치적 올바른 PC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성소수자 인종, 출신, 성별 뭐 이런 것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더 강해졌는데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는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좀 과하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심합니다. 거의 주입시키는 수준이죠.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아직까지도 내 자녀가 성소수자라면 대부분 심장이 덜컥하실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교육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이민 가서 아이를 낳을 때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거주 중인 A씨는 요즘 캐나다 초등학교들은 저학년에게 성교육을 진행할 때 너는 남자 또는 여자이지만 반대의 성이 될 수 있고 아직 모르니 단정짓지 말으라고 가르친다. 최근에는 성인 오락 공연자 드래퀸 킹들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도 하고 있다. 이건 캐나다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차라리 성공한 성소수자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면 모를까. 나는 살면서 정상적인 부모가 아이들을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과 만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과연 이 교육이 성 정체성 확립이 안 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아이들 교육으로 넘어가는 것은 과하다 아니 과격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글을 올렸죠. 결정적으로 경제가 힘들어지고 가난한 이민자들, 이민원 후에 가난해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나고 이 노숙자들의 대부분은 약에 빠져있는 상태이죠. 차를 훔쳐가거나 절도, 총기 범죄는 물론 살인율은 2022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2023년에 또 상승한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아직까지야 안전하지만요. 하지만 범죄까지 기승을 부린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미국을 두고 굳이 캐나다로 갈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현재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유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캐나다에서도 이민자 유출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출보다는 들어오는 인구가 훨씬 많죠. 진짜 캐나다의 문제는 유출이 아닙니다. 집값과 갈등, 워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생활 물가에 일자리 문제까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캐나다 정부는 대책 없이 이민자를 대거 수용했다가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이민자 수용 정책을 펼쳐왔죠.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2023년 연말까지만 해도 지속적인 이민 확대를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2021년 기준 캐나다 인구의 4분의 1이 이민자라는 통계도 있죠. 그런데 이런 캐나다 정부가 돌연 목표 이민자 수를 2026년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하더니 2024년 3월 말까지 2개월간 유학생 비자를 전면 금지했고 앞으로 2년 동안 국제학생 비자 발급을 2023년보다 35% 감소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부 역시 유학 허가를 위한 여러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죠. 이는 최근 캐나다 국민들이 이민자 확대 정책에 회의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며 늘어나는 이민자 수에 비해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거든요. 캐나다 정책 조사 기관인 환경관리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 유입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4%로 27%였던 2023년보다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택난과 고물가 현상의 원인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지목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되죠.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의 난항 역시 캐나다인들이 이민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영향을 끼쳤죠. 즉 정리하자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거와 일자리, 의료,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양과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정부의 무리한 이민 정책 추진으로 이민자들과 캐나다인 모두 삶의 질이 저하된 상태인 것이죠. 위기의 캐나다를 오늘 주제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한데 앞에서 말했듯이 고된 일이나 단순 노동 일자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미 한국도 외국인을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가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인 이유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크죠. 2022년 캐나다 출산율은 1.33으로 이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출산율 문제는 선진국 모두가 겪는 문제이죠. 미국도 1.66명 수준입니다. 미국이 출산율에 걱정이 없는 이유는 끝없이 몰려드는 이민자들의 행렬 덕분이고 캐나다도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로 이민을 대폭 늘린 것이죠. 게다가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10에서 30대 경제활동 인구고요. 만약 한국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방법은 사실상 캐나다와 같이 이민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툭 까놓고 말해서 한국 인종차별 심하죠.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당장 생각만 해봐도 예상되는 사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문화 갈등에다 투표권에다 유럽의 경우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빈민촌을 형성하고 치안이 안 좋아진다던가 갱단까지 만들고요. 특정 국가의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 뉴스가 몇 개 연속으로 나오면 차별과 갈등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후에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온갖 이야기들이 나돌아다니고 국회 같은 곳에서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피켓 들고 시위하고 상상만 해도 어지럽네요. 아마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최소한일 겁니다. 더 하겠죠.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하는데 몇백 년간 한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 한국은 더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미 출산율 문제는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10년 안에 출산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출산율이 2.1명 미만일 경우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직면합니다. 저희 채널 주시청자층이 20에서 30대이니 여러분과 제가 당장 최소 2명씩은 낳아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이 2명까지는 좀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인 캐나다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결과는 어떤지 잘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